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진영입니다. 한 달 만에 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4월이 되었고 이제 4월 시험을 준비를 좀 하고 계신데, 요즘에 토익을 최근에 보신 분들은 어떤 느낌이 좀 들 거냐면 LC 너무 어려워 이런 생각 좀 드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좀 분석을 좀 해보자면, LC의 기본적인 난이도가 막 엄청 올라갔다기보다는 대화 자체의 어휘나 아니면 대화의 구문 자체가 여러분들이 듣기에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는 문장들이나 어휘들이 좀 추가가 되다 보니까, 모든 문제를 다 대화를 해석하고 대화의 내용을 이해해서 푸는 사람들한테는 난이도가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느낌이 좀 들 거고요. 아니면 저희처럼 문제를 풀 때 약간 문제의 기술이라고 하는 걸 좀 적용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그렇게 난이도의 변화가 많은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최근에 나오는 시험들이 기본적인 어휘나 여러분들의 문장의 이해도가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 스크립트를 꼼꼼하게 마지막에 복습하는 연습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달 특강부터는 추가되는 부분이 뭘 거냐면, 어휘들이 좀 어렵다 보니 그 전달에 나왔던 시험 속 어휘들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생소하거나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끼실 만한 어휘 아니면 문장의 구조,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진행을 해볼까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낯선 어휘들이 조금은 좀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럼 오늘도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시작을 해볼 건데, 오늘은 파트 1 문제가요,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어휘가 조금 어려운 아이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파트 1에 나오는 세 문제도 여러분들이 조금 포커스를 맞춰주면 좋을 것 같고요. 파트 2에서는 우리가 매주 약간의 테마를 가지고 매달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 달의 파트 2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부가의문문이라고 얘기하는 꼬랑지 붙은 질문 형태 있잖아요. 이 유형들을 좀 살펴볼 거고, 그리고 매달 등장하는 파트 3, 4 문제 중에서 69문제 중에서 최소한 10문제 정도는 어찌됐든 간에 주제 목적 문제를 묻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제 목적을 어떻게 풀면 좋을까라고 얘기하는 부분에다가 오늘은 좀 포커스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생들이 저한테 되게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의도 파악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역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의도 파악 빼곤 다 맞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의도 파악 문제가 한 달에 나와봐야 5개거든요. 그러면 그 5개 빼고 다 맞춘다 라고 얘기를 하면 맞는 개수가 95개잖아요. 그러면 95개를 맞추면 몇 점이 나올까요? 만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도 파악이 너무 어려우니까 나는 이 문제를 꼭 맞추겠다, 이게 뭐 가산점이 있는 것처럼 그 문제에다가 올인하실 게 아니라 나머지 문제를 맞추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토익 문제는 남들이 다 틀리는 문제를 내가 틀렸을 때는 감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남들이 다 맞는 문제를 내가 틀렸을 때는 감점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이게 문제마다의 점수의 비중이 다르다기보다는, 남들이 다 틀리는 문제를 내가 틀리고 남들이 다 맞는 문제를 맞춘 다음에 남들이 틀리는 문제를 한두 개라도 맞추면 기본적으로 상대적으로 내가 시험을 잘 보는 게 되겠지만, 남들이 안 틀리는 문제를 틀리고 나면 남들 틀린 것도 틀렸죠? 안 틀리는 것도 틀렸죠? 그럼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맞추는 문제를 무조건 맞추고 다져놓고 출발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만 자꾸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꼭 맞춰야 될 문제를 맞추는 것, 거기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유형이 바로 지금 주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제 문제는 하나도 틀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출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고 문제 하나씩 풀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A. Some furniture is being stacked on top of one another. B. Cubicles have been separated by a partition. C. Paintings are being hung outdoors. D. Computer equipment is being set on a desk. Number 2.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2 in your test book. A. People are checking their seats on the deck of a boat. B. A ramp is being used to board a boat. C. A luggage cart is being wheeled through a walkway. D. The ship is being anchored off the shore. Number 3.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3 in your test book. A. They're taking care of candles. B. They're mending the carpet. C. The candles have been lit.
D. Christmas tree is being made. Number 4. The teacher was just here, wasn't she? A. I think it's a good idea. B. She left a few minutes ago. C. No, this is inappropriate. Number 5. Ms. Ross got a new job recently, didn't she? A. Yes, last week. B. No, it was delivered yesterday. C. Yes, I'm done. Number 6. That's a new bag, isn't it? A. Yes, I bought it yesterday. B. That question isn't on the list. C. No, we don't sell shoes. Number 7. This tea is good, isn't it? A. He's very strong. B. I prefer it sweeter. C. No, I don't. Number 8. The gift shop is closed now, isn't it? A. Why don't you ask the front desk? B. He isn't present. C. It's open at 9 a.m. tomorrow. Number 9. You have already been introduced to Mr. Chan, haven't you? A. I like it too. B. We're preparing a launch event now. C. No, I never met him yet. Part 3. Directions. You will hear some conversations between 2 or more people. You will be asked to answer 3 questions about what the speakers say in each conversation. Select the best response to each question and mark the letter A, B, C, or D on your answer sheet. The conversations will not be printed in your test book and will be spoken only one time. Questions 10 through 12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Excuse me, do you happen to know when the last bus to the city will run from this station? I made a 10 p.m. reservation at the city, but I'm not sure if the buses run till that late. If not, I may have to bring my car. Well, from this schedule, it seems like the buses operate until midnight, so you should not worry about that. However, I heard that it takes a really long time for the bus to go to the city because of heavy traffic during weekend nights. Why don't you take the subway? That is actually a great idea. The adult fare is still $5, right? I think I read that they are planning to increase the fare soon. Yes, a one-way ticket is still $5. However, next month the fare will go up 10% due to the summer tourist season. Number 10. What is the woman concerned about? Number 11. What does the man say about the bus ride? Number 12. What does the man say will happen next month? Questions 13 through 15 refer to the following telephone message. Hello, Mr. Waters. This is Hiko Azai from Ola Associates. I'm returning your call regarding your inquiry about a website. Yes, my company can design a website for your radio station. I think it would be best if you meet with one of our web designers to have a free consultation session. If you could call me at 528-7889 and let me know your availability, I will have a meeting. During the consultation session, you will be able to discuss your ideas for designs and features that should be included in the website for your radio station. You can also visit our company website for a sample of our past works to get rough ideas about what you may want to include. Thank you for calling Ola Associates. Number 13. Why is the man calling? Number 14. What can you infer about Ola Associates? Number 15. What does he ask the listener to provide? 1번 문제부터 한번 좀 살펴볼게요.
1번 문제를 보니까 일단 문제 속에 뭐가 없냐면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고 사람과 더불어 쭉 한번 다시 살펴보셔야 되는 건 움직임도 없습니다. 아, 사람도 없고 움직임도 없구나. 이걸 먼저 보고 출발을 좀 하시고요. 자, 사람도 없고 움직임도 없다면 이제 그 다음에 보셔야 되는 건 사람이 없으면 당연히 사람이 언급되는 유형의 문제는 다 틀리겠죠. 그리고 움직임이 없다면 ing나 being이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은 정답률이 떨어질 거예요. 근데 ing나 being이라고 얘기하는 게 기본적으로 동작을 얘기하기 때문에 정답률이 떨어지긴 하지만 얘네들 중에서도 어떤 애들이 있냐면 상태를 언급한 애들이 있거든요. 몇 개만 정리합시다. wear, hold, 그리고 face, ride 이런 애들이 대표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어텐더도 마찬가지죠. ing가 들어가도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상태를 보여주는 거구나. holding a pen, 그럼 holding, 잡고 있는 상태잖아요. wear a shirt, 입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런 것처럼 상태를 언급한다. 그 다음에 이제 being이 들어가는 아이들 중에서 상태를 언급하는 패턴들도 있죠. 자, being이 들어가는 것들 중에서 상태를 언급하는 거 대표적인 거 2개만 기억할게요. being 다음에 displayed, 놓여있는 상태, being cast, 드리워져 있는 상태. 2개만 꼭 기억해 두시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아니라면 ing나 being이 나왔을 때 이 문제의 유형은 정답이 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여기에 우리 이런 거 뭐라고 얘기하죠? 파티션이라고 하죠. 옛날에 제가 일하던 저희 학원 연구실에서 사진 찍어 갖고 온 거예요. 막 그래서 박스들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박스 같은 것들 올려져 있는 것도 보이고요. 그리고 또 뭐가 보이냐면 여기에 책들이 막 진열되어 있는 것도 보입니다. 책들이 진열되어 있는 것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비어있는 책상 위에 종이 같은 것들이 올려져 있는 것도 보이고요. 꺼져 있는 모니터들도 보입니다. 이런 상태들을 쭉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 또 하나. 지금 여기 딱 위를 보니까 불이 있는데요. 불이 켜져 있나요? 꺼져 있나요? 알 수 있나요? 예, 알 수 있어요. 지금 딱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빛을 받아서 브라이트하게 보이는 건 불이 켜져 있는 상태잖아요. 불이 꺼져 있다면 여기처럼 깜깜하게 보이겠죠. 그래서 토익 시험에서는 불이 켜져 있다 혹은 꺼져 있다라는 유형도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형태이니까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부터 하나씩 들어보면서 문장 분석하고 그리고 정답 찾아볼게요. 갑니다. A. Some furniture is being stacked on top of one another. 아, 질문 B. 보니까 Furniture is being stacked on top. Some furniture is being stacked. Some furniture is being stacked. Some furniture is being. 어디서 딱 끊으셔야겠어요. Some furniture is being 했을 때 being 하고 등장을 하면 일단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면서요. 움직임이 없어서 틀렸겠네요. 자, 그럼 어휘 좀 살펴볼게요. Some furniture is being stacked. 그러면 stack이라고 얘기하는 단어 뭡니까? 쌓다죠. 그렇다면 on top of one another. 서로. 그러면은 하나 위에 또 하나 쌓고 그 위에 또 하나 쌓고 의자 같은 것들을 막 이렇게 포개 놓은 상태일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다시 한번 문장 들어보고 넘어갈게요. A. Some furniture is being stacked on top of one another. 일단 being B. 아니고 Cubicles have been separated by a par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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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내가 딱 알아들을 만한 건 파티션 하나밖에 없네요. 그러면은 파티션 말고는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삼각형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여기서 큐비클이 뭐지? 하는 순간 C가 나오기 때문에 틀려요. 그러니까 일단 파티션은 알겠고 딴 건 모르겠다. 틀린 건 없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가볼까요? C. C. Paintings are being hung outdoors. Paintings are being hung out. Paintings are being hung. Paintings are being hung. Paintings are being hung outdoors. 자, D. 일단 paintings are being 했을 때도 틀렸고 outdoors 그러면은 야외가 보이지도 않으니까 being도 틀렸고 outdoor도 틀렸고. 자, 그러면 D 가볼게요. D. Computer equipment is being set on a desk. Computer equipment is being set on a desk. Computer equipment is being set on a desk.
Computer equipment is being set on a desk. 자, 여기서 이제 컴퓨터 equipment 그럼 이제 컴퓨터 같은 거 보이잖아요. Set on the desk. 책상 위에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is being 이라면 틀린 건데 has been 이라고 얘기해서 상태를 얘기하면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equipment가 올려져 있다. 그러면은 has been 상태를 얘기하는 거라면 맞을 거고 is being 이라고 얘기해서 동작을 얘기하는 거면 틀릴 건데 그럼 이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 내가 지금 이걸 들었을 때 computer equipment 이렇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being이냐 being이냐를 구별해야 돼요. 자, being이 들어가게 되면 being이라는 사운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being 하고 길게 강하게 소리를 내요. 근데 be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have been set. 그럼 set이란 단어가 포인트지 be는 있어도 없어도 의미를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의미를 완전히 바꾸는 형태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중요한 건 항상 강제가 붙기 때문에 is being 하는 경우엔 is being set. is being set. 이지만 has been 같은 경우엔 has been set. has been set. 이렇게 set 부분에 액센트가 붙어요. 자, 그럼 볼게요. 다시. 위쪽이라면 equipment's being set. equipment's being set. 두 번째라면 equipment's been set. equipment's been set. 이렇게 들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귀에 being set 이라고 들리는지 been set 이라고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실게요. 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고 is being set 인지 is been set 인지 is being set 인지 has been set spin 인지 spin 인지 들어볼게요. Computer equipment is being set on. Computer equipment is being set on. Computer equipment is being set on a desk. It's being set 할 때 it's being 하는 사운드에 액센트 있는 거 보셨어요? 그래서 being이므로 얘가 지금 움직임은 없음으로 답이 되지 않아요. 자, 그럼 볼게요. 나는 B를 완전히 모르는 상태이기는 했지만 지금 A, C, D가 모두 다 동작으로 틀린 형태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있는 건 B밖에 없구나. 자, 그럼 요거요. have been인데요. accent have been separated 이렇게 들릴 것 같은데 그러면은 have been인지 have been인지 한번 들어볼게요. Cubicles have been separated. Cubicles have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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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arated by a partition. 아까 being은 Computer equipment is being set on it. Computer equipment is being 자, 들으셨어요? have been 이고요. it's being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 부분만 다시 잘라드릴 테니까 거기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have been. Cubicles have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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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ve been. 자, 그럼 is being은 어떻게 들리나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가봅시다. Computer equipment is being Computer equipment is being Computer equipment is being Computer equipment is being 들으셨어요? it's being 이렇게 들리죠. 그래서 have been 하고 떨어지는지 it's being 하고 being 사운드가 길고 액센트가 있는지에 따라서 이게 움직임인지 상태인지가 결정이 된다. 자, 그러면 일단 다 틀렸으니 정답은 B 하나밖에 없고 일단 우리가 알 때에는 나머지는 다 동작인데 얘 하나만 상태니까 B가 답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얘도 잘 모르겠고 요것도 잘 모르겠고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일단 우리가 이런 책상을 얘기할 때는 데스크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일하는 책상을 얘기할 때는 workstation이라는 표현도 쓰죠. 그리고요, 우리 일할 때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책상 이렇게 있고 나만의 공간이 있는 이런 데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큐비클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큐비클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 하나하나가 큐비클입니다. 그래서 work cubicles, 지금 나와 있는 일하는 저 책상 공간이 have been separated, 나뉘어져 있어요. 뭘로? by a partition. 파티션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어떤 게 구별되어져 있고 구분지어져 있을 때 쓸 수 있는 동사가 separate이란 단어가 있고요. divide란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표현을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지금 나오는 것처럼 work cubicles have been separated by a partition 하고 by가 들어가는 수동형을 쓸 수 있지만 파티션을 주어로 써서 a partition 뭐 할 수 있어요? separate work cubicles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 능동의 형태와 지금 나와 있는 수동의 형태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해요.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 이 자리에 divide를 넣어서 were cubicles have been divided by a partition 할 수도 있고요. A partition divides work cubicles 하고 써도 맞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요 네 가지 표현들 싹 기억해 주시고 cubicle이란 단어도 중요하고 separate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또 중요한 건 뭐예요? 빈과 비인을 구별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1번 문제가 오늘 여러분들 가져가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번도 한번 봅시다. 2번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요. 지금 뭐 하냐면 탑승합니다. 탑승. 탑승하다. 우리는 탑승하다란 말을 뭐라고도 쓰냐면 배에 타다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이게 이제 모든 문제를 야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타다라는 말이 영어로는 ride거든요. 그럼 얘를 딱 보면 어떻게 쓰면 될 것 같냐면 They are riding on a boat 하고 쓰면 될 것 같잖아요. They are riding on a boat. 아, 보트에 올라가고 있는 중이구나. 탑승하는 중이구나. 이렇게 쓰면 딱 맞을 것 같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뭐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타다라기보다는 tabsing을 하는 거니까 탑승은 뭐라고 쓰냐면 board라고 쓰거든요. 자, ride는요. 어떨 때 쓰는 표현이냐면 아까 앞에서도 제가 ing인데 상태인 거에 ride 넣어놨을 거예요. 이미 배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배가 움직이고 나는 앉아서 탑승하고 있는 상태. 요걸 타다에 ride를 쓰고요. 올라가는 모습은 뭘 쓰냐면 board나 타다 할 때 get on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은 riding on a boat가 아니고요. boarding on a boat 라고 쓰셔야 돼요. boarding a boat, boarding a boat 아니면 getting on a boat 하던가 아니면은 지금 나와 있는 여기에 걸어가다 이런 표현을 쓰셔야지 여기에 riding a boat, riding on a boat 이런 표현 쓰시면 안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경사면 있잖아요. 이런 경사면은 우리 다 뭐라고 하냐면 램프라고 합니다. 경사면을 얘기하는 램프.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레일링도 있네요. 여기까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A부터 하나씩 들어봅시다. 자, A 가볼게요. A. A. People are checking their seats on the deck of a boat. People are checking their seats on the deck of a boat. People are checking. 확인하는 모습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deck of the boat. 보트의 데크는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일단 틀렸구나. 그럼 두 번째. B. A ramp is being used to board a boat. A ramp is being used to board a boat. A ramp is being used to board a boat. Ramp is being used to board a boat. 그러면 ramp도 있고 board도 있고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동작도 있고 특별히 틀린 건 없어 보이죠? 보류. 그러면 세 번째 가볼게요. C. C. A luggage cart is being wheeled through a walkway. A luggage cart is being wheeled through a walkway. being D. wheel. 그러면은 뭔가 바퀴 달린 게 딸딸딸딸 굴러가는 동작이 있어야 되는데 바퀴 들린 게 굴러가는 느낌은 없으니까 이거 틀렸단 말이에요. 자, 그럼 D. The ship is being anchored off the shore. B. The ship is being anchored off the shore. B. The ship is being anchored off the shore. ship is being ship이 움직이는 건 아닌데 배의 움직임은 없으므로 틀렸구나. 그러니까 내가 여기 나와 있는 앵컬들을 모르거나 얘가 해석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being이 등장하면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 움직임의 주체가 움직이는가를 빨리 보시면 돼요. 그러면 ship이 움직이는 거 아니니까 틀렸구나.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people are checking their seats on the deck of the boat. 보트의 데크가 안 보여요. 갑판 위에 좌석을 체크하는 중이다. 틀렸죠. 두 번째 보시면 a ramp, 경사면이 is being used, 사용 중이다. 사용되어지고 있다. 어때요? 맞죠? 사용 중인 동작 맞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To board the boat. 탑승하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보트에 탑승하기 위해서 램프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니까 틀린 게 하나도 없지요. 그럼 세 번째, a luggage cart is being wheeled. 뭐 보라고요? 카트가 움직이는가? 카트에 움직임이 있는가? 카트가 안 보여요. 틀렸어요. 네 번째는 the ship is being anchored. 앵커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배가 안 움직여요. 여기서 움직이면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안 움직여요. 틀렸단 말이에요.
자, 그럼 will이라고 하는 건 바퀴 달린 게 굴러가는 걸 얘기합니다. 러기지 카트라고 얘기하는 건 짐 카트를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나오는 거에 러기지 카트가 움직이는 거 아니고 walk away 그러면은 도보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니까 완전히 틀렸죠. 네 번째는 ship is being anchored. 앵커가 죄송합니다. 닷을 내릴 때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off the shore, 해변가에다가 배가 이렇게 닷을 내리고 정박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정박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걸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는 틀리지 않은 게 누구밖에 없냐면 B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문장을 딱 들었을 때 듣자마자 이게 무슨 뜻인지 확 들어오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얘를 딱 해석을 하면서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틀린 것들을 잡아내서 틀리지 않은 걸 남기셔야 특히나 고난도의 어휘가 나왔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항상 좀 염두에 두고 출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릿속에 딱 기억해 두시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보니까 또 사람이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네요. 크리스마스. 사람이 없고 움직임도 없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이렇게 분위기인데 제 친구 집의 데코인데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가져다 문제로 썼습니다. 자, 여기 보면 촛불들이 이렇게 켜져 있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에도 불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장식이 되어 있는데 장식이 되어 있는 거 우리 뭐라고 하죠? decorate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 액자 같은 것도 이렇게 놓여 있고요. 다른 특징은 없네요. 이 정도까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하나씩 A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A. They're taking care of cand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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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they're taking care of candles. 캔들은 있는데요. They're taking care of. 움직이고 있는 누군가가 없잖아요. 그러면 틀렸겠죠. 그 다음에 이제 take care of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돌보다라고 알고 계신데 그냥 다루다의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손으로 뭐든 하고 있으면 take care of는 맞습니다. 자, 그럼 B 가볼까요? B. B. They're mending the carpet. C. They're mending the carpet. B. They're mending the carpet. mending이 뭔지는 모르겠거든요. 근데 they're mending, ing 나오면 기본적으로 움직임이라면서요. 움직임 없고 카펫도 안 보이잖아요. 답이 안 되겠네. 세 번째. C. The candles have been lit. D. C. The candles have been lit. C. The candles have been lit. 자, 요거 한번 들어보면 The candles have been l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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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Candles have been lit 했을 때 have been의 액센트가 있나요? lit의 액센트가 있나요? have been lit이에요? 아니면 have been lit 할 때 lit의 액센트가 있어요? 어느 쪽에 힘이 있나 한번 보실래요? 일단 이게 have been이기 때문에 been이라는 거 아셨겠지만 이 been의 사운드 한번 들어보려고요. The candles have been lit. The candles have been lit. The candles have Christmas. been lit 할 때 lit의 액센트가 있죠? 그러니까 아, been보다 lit이 세구나. 그래서 이게 이제 being이 아니라 have been이구나. 근데 이제 캔들까지는 알겠는데 넌 누구냐? 모르겠다. 그럼 삼각형 하시고 그 다음 거 보죠. The candles have been lit. D. Christmas tree is being made. Christmas tree is being made. 자, Christmas tree is being made. Christmas tree is being made. is being made. 그지? is being made가 아니고요. is being made 가잖아요. 앞에 거랑 비교해 볼게요. have been lit 할 때 lit의 액센트가 있고요. it's being made 라고 할 때 being의 액센트가 있어요. 두 개 차이 한번 비교해 볼게요. 갑니다. The candles have been lit. The candles have been lit. Christmas tree is being made. Christmas tree is being made. It's being made 아니고 it's being made 하고 made가 딱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액센트가 얘는 여기에 붙어 있기 때문에 being이고 얘는 이쪽에 있기 때문에 being인 거예요. 구별 좀 해주시고 그럼 볼게요. 다 동작인데 동작이 아닌 게 C밖에 없어서 답은 C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있잖아요. 턴온이란 단어하고 라이트란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둘 다 켜다거든요. 켜다? 불 같은 거 켤 때. 근데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turn on이라고 얘기하는 건 스위치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를 켜고 끄고 이런 게 turn on이고요. light라고 얘기하는 거는 불을 직접 쓰는 거예요. 불. 그래서 우리 라이터가 뭡니까? 이렇게 불 팍 해가지고 불 붙이는 거 라이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라이트는 이렇게 불을 붙일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candle은 turn on 하는 겁니까? 아니면 light 하는 겁니까? light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초에다가 불을 붙인다 그러면 a woman is lighting a candle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A woman is lighting a candle. 그래서 불을 붙인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어때요? 얘가 불이 붙어 있는 상태니까 초에 불이 붙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초에 불이 붙어 있는 상태 그럼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되냐면 light에 pp 형태가 들어가면 되거든요. 이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light이나 lighted가 아니고 lit 이라고 불규칙 변화하는데 이거 되게 많이 모르세요. 그래서 이 lit 나오면 되게 많이 틀리니까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거 뭐예요? Candles have been lit. 초에 불이 붙어 있는 상태. 그러면은 이건 어떨까요? 아까 얘기했던 A woman is lighting a candle. 여자가 초에다가 불 붙이고 있다. 요거를 수동 형태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candle. 지금 불이 붙고 있는 중. It's being. 불 붙고 있습니다. pp. by a woman.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이 자리에 들어갈 것도 뭐다? lit.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A candle is being lit by a woman. A candle is being lit by a woman. 앞에 건 the candles have been lit. The candles have been lit. 해서 붙어있는 상태. 지금 얘는 a candle is being lit by a woman. A candle is being lit by a woman. 여자가 지금 붙이고 있는 상태. 주로 이건 어떻게 됩니까? 생략되죠. A candle is being lit. 이라고 발음될 겁니다. 두 개 비교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파트 1 문제 보면 제가 파트 1 문제의 어휘들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지금 문제 풀어보니까 어떠세요? 약간 모르겠는 어휘들 그리고 한번 딱 들었을 때 해석이 바로바로 안 되는 유형들 꽤 있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잖아요. 왜냐면 틀린 거 딱 버리고 나니까 남는 게 하나밖에 없어서 문제를 푸는 데에 어려움은 없었는데 그냥 딱 들었을 때 아 되게 어렵다 이런 문장들이 많은 것 이게 파트 1의 고난도 문제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 3개의 문제 푸는 법들을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의 파트 2. 부가인 문문입니다. 부가인 문문은 뭐라고도 하냐면 tag question이라고도 해요. 태그가 뭐냐면 꼬리표 같은 걸 얘기할 때 쓰는 거거든요. 이런 질문이죠. 주어랑 동사가 있는 마침표 문장에서 그렇지 이렇게 물어볼 때 동사 주어 이렇게 붙이는 꼬랑지의 표현. 그러면 이제 내가 과연 여기서 들어야 되는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가를 아는 게 이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The woman is beautiful. The woman is beautiful.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마다 기준이 되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약간 이렇게 뭐 그 쌍꺼풀 없이 청순한 얼굴이 예쁘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 막 쌍꺼풀 있고 진한 얼굴이 예쁘다고 하고 내가 볼 때는 전혀 안 예쁜데 내 친구는 예쁘다고 하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여자가 딱 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너무 예뻐요. The woman is beautiful. 되게 예쁘다. 그랬는데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야, 안 예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 질문이에요. The woman is beautiful. 나는요, 예쁘다. 나의 명제는 이거 끝난 거예요. 나는 예뻐요. 근데 애들이 반응이 없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야, 안 예뻐? 라고 좀 동의를 구하거나, 아니면 혹시 내가 뭘 좀 잘못 본 건가? 라고 얘기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한 질문. 이 패턴을 부가인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거 동사 이렇게 있으니까 뭐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동사 주어 있으니까 isn't the woman beautiful?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보는 질문을 꼬리에다 붙이는 건데 isn't the woman beautiful?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건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woman은 she로 바꾸면 되니까 이렇게 바꿔서 isn't she? 하고 붙이거나 아니면은 예쁘다. 끝이 이렇게 물어보면 right? 이런 질문들이 붙어가는 것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부가의문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내가 묻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내가 묻고 싶었던 건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자, 내가 묻고 싶었던 건 아이고 죄송해요. 내가 묻고 싶었던 건 지금 더 woman is beautiful 하고 얘기했을 때 isn't she? 하고 물으면 사실은 이제 이게 내가 묻고 싶었던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분명히 쟤를 묻고 싶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질문은 여기에 있지만 내가 여기에 나와 있는 beautiful을 생략해 버렸기 때문에 진짜 묻고 싶은 질문의 핵심이 무엇인지가 나한테 안 보이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원래 살아있던 이 진짜 질문 속에 beautiful 이게 가장 중요했던 애였는데 저게 사라져버리는 바람에 우리는 앞에 있었던 beautiful을 기억해 뒀다가 뒤에 isn't she 하고 물으면 아 이걸 묻고 싶은 거구나 라는 걸 알아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대답은 여기에 대해서 yes냐 no냐 이렇게 등장을 해야 돼요. 그럼 보세요. 만약에 she isn't beautiful 이라고 말했다면 뒤는 어떻게 묻겠어요? is she? 이렇게 묻는 거죠. 야, 쟤 좀 안 이쁘지 않냐? 뭐, 이뻐?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두 개는 반대가 되는 중간에 not을 끼고 오는 형태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isn't she 하고 beautiful 하고 물으면 여기에 나오는 또 beautiful이 포인트가 돼요. 그런데 결국 묻고 싶은 건 뭐죠? 제가 예쁜지 안 예쁜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질문은 결국 같은 질문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is she beautiful? 하고 묻는 거나 isn't she beautiful? 하는 거나 the woman is beautiful, isn't she? 하는 거나 the woman isn't beautiful, is she? 하는 거나 결국 다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뭐 머릿속이 되게 복잡하죠?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봅시다. Go to the movie. 영화 보러 가는 상황.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간다. 영화를 보러 갈 거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는데 얘네가 영화를 보러 갈 때 영화를 보러 가는 상황을 얘기할 때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나는 영화를 갈지 안 갈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영화관을 갈 건지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너 영화관 갈 거니? 이렇게 묻겠죠. 근데 만약에 나는 갈 거거든요. 근데 걔도 갈 건지 궁금해요. 그럼 어떻게 물어요? 영화관에 올 거야? 라고 묻겠죠. 그러면 나를 중심으로 멀어져서 가는 걸 go라고 하고 나에게 가까이 오는 걸 come이라고 하니까 일단 go라고 말했다면은 관심도는 조금 떨어지는 거고요. come이라고 얘기하면 관심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가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네요. 첫 번째, Are you going to the movie? 너 영화 보러 갈 거야? 이렇게 물었을 때 관심도 좀 떨어지고 그냥 궁금한 거예요. 뭐 의도 같은 건 없어요. 그냥 갈 건지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coming으로 바뀌면 관심도가 조금 올라가지만 어쨌든 그냥 궁금한 거죠. 그냥 갈 건지 안 갈 건지 그냥 아주 담백하게 궁금한 거예요. 너 갈 거냐? 이 정도의 질문이에요. 자, 근데 두 번째, Aren't you going to the movie? 이렇게 물어보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자, aren't you라고 물었을 땐 이 부정의문문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건 여기 있는 이게 나는 나름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 내일 영화 보러 갈 거다. 몇 시에 갈 건데? 7시에 갈 거야. 그래서 영화 보러 가는구나. 7시에 가는구나를 알고 있는데 6시 45분인데 애가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난 분명히 어제 영화관을 간다고 들었으니까 지금 좀 가야 되는데 쟤 왜 저러고 있지? 그럼 나의 확신과 지금 뭔가 다른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왜 저러는 거지? 약간 의외인 걸 이런 상황을 표시하기 위한 게 얘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건 너 영화 보러 갈 거니? 이고요. 얘는 너 영화 보러 안 가? 이런 느낌인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영화 보러 안 가? 이런 느낌. 자, 근데요. 만약에 내가 영화 보러 간다는 걸 들었어요. 그러면 너 오늘 영화 보러 가지? 너 오늘 영화 보러 가잖아? 그치? 이렇게 물었을 때 영화 보러 가잖아? 그런데 뒷사람 너무 무덤덤한 거예요. 그러면 뭐 안 가? 이렇게 확인하거나 우리 영화 보러 가지? 아니야?
라고 동의를 구하거나 이럴 때 쓰는 게 얘인데 어쨌든 이 질문도 결국은 얘랑 같은 질문 패턴이란 말이에요. 다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영화 보러 갈 건지. 그럼 모든 문제의 대답은 어떠냐면 간다. 그러면 yes예요. 안 간다. 그러면 no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일단 yes, no로 의사 표현을 해놓고 그 다음에 뒤에 나의 상황을 설명하기 때문에 간혹 이 두 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머리가 좋으니까. 그런데 영어는 항상 가면은 yes고 안 가면 no예요. 그러니까 이 뒷상황에 따라서 yes, no가 결정이 된다. 앞에서 질문을 are이라고 불었던 aren't라고 불었던 중요하지 않다. 가면 무조건 yes, 아니면 무조건 no. 그러면 이 간다, 안 간다 어디에? 이 동사에 맞춰서 동사가 맞으면 yes, 아니면 no 이렇게 대답한다. 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질문들의 모든 공통점은 뭐냐면 뒤에 나와 있는 그 동사 부분, 이 부분을 포인트로 해서 여기에 대한 yes, no로 답하는 게 이 세 가지 질문에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냥 토익에서는 이 세 질문은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부가 의문문이 어려운 건 얘를 잡아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결국 답변은 일반 의문문과 1도 다를 것이 없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질문 한번 들어봅시다. 이제 다음 문제 질문 가볼게요. The teacher was just here, wasn't she? The teacher was just here, wasn't she? The teacher was just here, wasn't she? 그러면은 teacher was just here. 동사 이거네요. 여기 있었어. wasn't she? 끝이 있었니? 의 질문이죠. 그러면 A. A. I think it's a good idea. I think it's a good idea. 그럼 포인트는 있었는가 없었는가인데 지금은 I think it's a good idea. 아이디어랑 있다 없다는 소용이 없잖아요. 두 번째. B. She left a few minutes ago. She left a few minutes ago. 있었니? left, 떠났다 라고 얘기하면 있었던 거랑 어울리는 동사이면서 여기 나와 있는 주어가 일치하잖아요. 그럼 세 번째. C. No, this is inappropriate. No, this is inappropriate 하고 얘기하면 가다 오다 여자 얘기도 아니니까 주어도 틀렸고 그러면 정답은 B가 되겠구나 이렇게 고르실 수 있는데 부가의문문은 특히 여기서 이렇게 주어가 두 번이나 겹치기 때문에 주어의 일치가 생각보다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어 일치를 먼저 맞춰주시는 게 문제 풀 때 유리하다. 자, 그러면 5번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자, number 5, 5번 갑니다. Number 5. Ms. Ross got a new job recently, didn't she? Ms. Ross got a new job recently, 자, didn't 동사 she? 잡아보세요. 동사. A. Ms. Ross got a new job recently, didn't she? Get a new job. 새로운 직업을 가졌는지 여부. 그리고 뒤에 she 하고 물었으니까 요거와 요거를 잡고 여기에 어울리는 답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she에 대한 대답이어야 하고 그리고 새로운 직업 얘기여야 합니다. A. Yes, last week. Yes, last week. Yes, last week. 지난주에 모르겠어요. 동사가 없네. 보류. 두 번째. B. No, it was delivered yesterday. No, No, it was delivered yesterday. it 주어도 틀렸고 delivered 하고 얘기하면 뉴잡 얘기 아닌데요. 세 번째. C. Yes, I'm done. Yes, I'm done. Yes, I'm done. 내 얘기 아니잖아요. she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주어가 완전히 틀렸고 동사가 안 어울리고 그러면 she가 생략될 가능성이 있는 A가 답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yes, she did last week 이렇게 생략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6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중요한 건 동사와 뒤에 나오는 주어 가볼게요. That's a new bag, isn't it? A. That's a new bag, isn't it? That's a new bag, isn't it? It's new bag. 새 가방 여부. A. Yes, I bought it yesterday. Yes, I bought it yesterday. Yes, I bought it yesterday. 어제 샀어. 그러면 Yes, I bought it yesterday. 주어가 좀 틀리기는 한데 새 가방 여부와 샀다는 어울리네요. 두 번째. B. That question isn't on the list. That question isn't on the list. That question isn't on the list. 하고 얘기하면 가방 얘기도 아니고 주어도 틀려요. 세 번째. C. No, we don't sell shoes. No, we don't sell shoes. No, we don't sell shoes. 하고 얘기하면 새 가방 얘기하고 판매 얘기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새 가방이니? 라고 물었을 때 bought it, 샀어. sell shoes,
신발 팔아 중에서는 샀다가 어울리겠죠. 그래서 동사와 가장 잘 어울리는 포인트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부가의문에서는 저 동사가 거의 모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7번 문제도 한번 가볼게요. 자, number 7, 7번. Number 7. This tea is good, isn't it? This tea is good, isn't it? tea, This tea is good, isn't it? good. 차가 좋은지 여부를 얘기하는 거니까 대답에서는 차가 좋다, 나쁘다. 차에 대한 얘기. A. He's very strong. He's very strong. He's very strong. T가 아니고요. It's very strong이 아니고 he's very strong 이기 때문에 틀렸어요. 자, 여러분 he는요. he나 she는 이 앞쪽에 가리키는 한 명이 필요합니다. 근데 앞쪽에 가리키는 사람이 없어서 안 돼요. 두 번째. B. I prefer it sweeter. I prefer it sweeter. I prefer it sweeter. prefer sweeter. 차 맛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달콤한 거, 맛과 관련된 거 맞죠? 세 번째. C. No, I don't. No, I don't. No, I don't. Isn't it? 그랬는데 I don't. 그러면 주어 동사 일치가 전혀 안 돼요. he는 틀렸어요. 그럼 답은 누가 될까요? C가 되겠구나. 그럼 여기서 이시 이렇게 들어가서 주어를 목적으로 집어넣는 경우들은 상당히 많아요. 아까 물었던 질문도 마찬가지죠. New bag이야? 그러니까 I bought it yesterday. 그랬을 때 그 it이 앞에 쓴 bag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어 일치가 반드시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만약에 주어가 다 틀린데 하나만 주어가 맞다면 맞는 주어 쪽이 정답이 잘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지금까지의 문제들을 풀어보니 부가의문문은 결국 그 동사가 묻고자 하는 핵심이 진짜 중요하구나. 이걸 알아두셔야겠죠? 자, 그럼 8번 질문도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8. Number 8. The gift shop is closed now, isn't it? gift shop, The gift shop is closed now, isn't it? close. 닫았는지 여부를 묻는 거예요. A. Why don't you ask the front desk? Why don't you ask the front desk? 갑자기 Why don't you ask the front desk? 하고 이렇게 3자를 쓱 끌어들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B. He isn't present. He isn't present. He isn't present. he가 없어요. 세 번째. C. It's open at 9 a.m. tomorrow. It's open at 9 a.m. tomorrow. It's 주어 맞고요. Close, open. 그럼 open, close. 열고 닫고 완전 관련성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정답은 C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 하면은 C 고르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지금 문을 닫았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내일 아침 9시에 문을 연다고 얘기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서 중간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지금 닫았으니까 내일 9시에 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그걸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그럼 이 질문은 뭐에 대한 질문이냐면 언제 문을 엽니까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을 닫았나요? 그러면은 닫았다, 열었다로 얘기를 해줘야지. 여기에서 내일 아침에 연다로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시제가 완전히 틀려버린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제 3자를 딱 끌어가지고 오면 이 질문은 뭐가 됩니까? 누군가에게 물어보세요 라는 표현은 무슨 뜻이에요? 몰라요 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럼 기프트샵 문 닫았어? 그러면 저 프론트데스크에 물어봐. 내가 어떻게 알겠냐? 라고 얘기하는 패턴이죠. 그러면 이 모른다가 정답이 진짜 잘 되는 거죠. 이 문제는 C 고르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왜냐면 클로즈, 오픈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그리고 문 열었어? 아, 그러면은 내일 아침에 문 열어. 그러면 지금은 닫았겠지. 지금 닫았단 말은 없어요. 이건 뭐에 대한 질문이다? 언제 엽니까에 대한 대답입니다. 지금 닫았다. 그러면 닫았다, 열었다. 지금 영업시간이 8시달에 설명해줘야지 내일 문이 열리는 걸 얘기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문제 잘 생각해 주시고 복잡하게 생각해서 틀리지 않도록 바로 다음 단계에 답을 준다. 한 단계 건너뛰지 않는다. 이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럼 9번 질문 가볼게요. Number 9. You have already been introduced to Mr. Chan, haven't you? 동사가 You have already been introduced to Mr. Chan, haven't you? You introduced. 너 소개받았다? A. I like it too.
I like it too. I like it too. 그럼 introduced 하고 물어봤는데 I like it too 하고 얘기하면 일단 동사가 완전히 틀리네요. 그럼 두 번째. B. We're preparing a launch event now. We're preparing a launch event now. We're preparing a launch event now 하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you 하고 물었는데 we're preparing 지금 뭐 준비하는 거 묻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죠. 너 소개받은 적 있지? 야 우리 지금 이벤트 같이 준비하잖아. 당연히 소개받았지. 여기까지 가시면 안 돼요. 세 번째. C. No, I never met him yet. No, I never met him yet. No, I never met him yet. 그러면 아니, 아직 못 만나봤어. 그럼 여기서의 힘은 뭡니까? Mr. Chin 얘기하는 거니까 못 만나봤어요 라고 얘기하는 C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도 자칫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야 너네 너 이미 첸 씨 만나봤지? 쌤 봐요. 지금 내가 여기 있고 여기 첸 씨가 있고 저기에 내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첸 씨 만나봤지? 그러니까 야 우리 지금 프로젝트 같이 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만든 가정이 뭡니까? 첸 씨가 있다잖아요. 우린 지금요. 첸 씨 만나봤니? 라고 물어보는 질문의 패턴이지 여기 첸 씨가 있는데 소개시켜주는 상황인지는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첸 씨가 있다면 여기 첸 씨입니다. 라고 소개를 시켜주겠죠. 그러니까 너 그 사람 만나봤니? 라고 물어보는 9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못 만나봤어. 라고 하는 C가 정답이 되어야 합니다. 한 단계 또 건너뛰고 B 고르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래서 이 8번하고 9번이 여러분들이 아주 흔하게 하시는 실수고 특히 이런 실수는요. 영어가 좀 되는 사람들이 많이 해요. 왜냐면 영어가 되면 내용이 좀 파악이 될 거고 내용 파악이 되고 나면 우리나라 말로 문제를 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 haven't you 했을 때 시제가 틀렸구만. 얘는 I never met him yet. 그러면 우리가 현재 완료는 과거랑도 가깝기 때문에 C가 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골라주고 가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럼 오늘 파트 3하고 4의 theme은 주제 찾기라고 했거든요. 자 주제를 찾을 때에는 첫 번째 위치부터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주제는 95% 정해진 위치에서 나옵니다. 자, 파트 3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이 대화를 주고받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나오고 두 번째 사람, 다시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혹은 세 번째 사람 이렇게 대화가 쭉 이어져 갈 때 이 안에서 주제의 위치는 늘 거의 여기에 있습니다. 이 안에서 찾으셔야 되고요. 그 중에서도 여기에 있을 가능성이 70%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제 문제다. 그러면은 목숨 걸고 첫 문장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문제에서 힌트 없나요?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처음 나오는 박스 속의 이 위치에서 누군가 질문을 하는 경우 주제 가능성 90%. 두 번째, 뭔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경우 역시 주제 가능성 90%. 세 번째, 문제점을 얘기하는 경우 이 경우도 주제 가능성 90%. 그래서 지금 나오는 세 가지 형태가 나온다면 아 이게 주제일 가능성이 엄청 높구나 이거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파트 3에서는 여기서 나온다 그랬는데 쌤 이게 95%라면서요. 그러면 나머지 5%는요? 나머지 5%는 대화를 끝까지 듣고 푸는 유형입니다. 끝까지 듣고 마지막에 가서 다 들어봐야 주제가 나오는 경우. 그럼 이런 경우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반복되어지는 걸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풀어야 돼요, 쌤? 만약에 지금 박스 쳐놓은 위치에서 주제를 못 찾겠걸랑 그냥 무조건 두셨다가 대화 다 끝나고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럼 파트 4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화가 이렇게 문장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보통 이 문장들이 한 7문장에서 9문장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 문장 중에서 여기 나오는 첫 3문장 이 안에서 주제가 웬만하면 나오고요. 역시 파트 4도 질문이나 원하다 문제점 나오면 이거 주제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플러스 뭔가를 말하다, 설명하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는 경우 파트 4에서는 특히 주제로 많이 쓰입니다.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뒤에 나와 있는 3 한 지문, 4 한 지문 좀 풀어보면서 특히 주제 문제 포커스 맞춰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10번 보시면
What is the woman concerned about? 여자는 무엇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까? 걱정이라면 문제점. 문제점은 보통 주제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문제의 위치는 여자의 첫 번째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정적인 패턴으로 나오겠구나 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뭐에 대한 얘기냐? 도시 가는 거냐? 아니면 reservation이냐? 좌석 얘기냐? 날씨 얘기냐? 네 가지 중에 하나. 자, 11번 보시면 What does the man say about the bus ride? 여러분 about 들어가는 거에다 별표 하시고 옆에다가 써두세요. paraphrasing. 난이도 높아. 이렇게 정리해 두실게요. 일단 이 문제는 남자가 말을 할 거고요. 남자가 말하는 속에서 일단 버스 라이드란 단어가 등장한 바로 앞뒤 어딘가에서 나올 거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버스 라이드에 대해서 say about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직접 대고 말하기보다는 돌려 말하는 패러프레이징으로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선택지 해석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 유형이고요. 시험에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한 달에 많이 나오면 한 5개 이 정도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It is mechanical problem. 기계 문제가 있는지, It is too expensive. 너무 비싼지, It'll take a long time. 오래 걸리는지, It's not running today. 오늘은 운행하지 않는지. 그렇다면은 기계적 결함이 있는 건지, 돈 얘기인지, 시간 얘기인지, 운행을 안 하는지 찾을 건데 모두 다 어때요? 부정적인 패턴이죠. 좋은 거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부정적 구문과 더불어 나오겠구나. 뭐가 나쁜지를 보자. 12번 보시면 What does the man say? 남자가 말해요. Happen next month. 다음 달. 이거 들어야겠네요. 다음 달에 일어날 일. Additional service will be offered. 추가 서비스가 있느냐? A schedule will change. 스케줄에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기느냐? 즉 스케줄, 시간 이야기를 하느냐? Ticket price will change. 가격이 바뀌느냐? 즉 돈 얘기를 하느냐? A subway station will close. 아예 문을 닫아버리느냐? 더 이상은 이 서브웨이 스테이션이 이제 존속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 4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좀 들어보면서 정답을 좀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 10번 문제부터 갈 거고 여자의 첫 번째 말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Excuse me, do you happen to know when the last bus to the city will run from the station? Do you happen to know when the last bus to the city will run from the station? 질문인데요. Do you happen to know when the last bus to the city will run from the station? 여자의 질문은 last bus to the city. 도시 가는 버스 얘기예요. 자, 좀 더 들어보죠. I made a 10 p.m. reservation at the city, but I'm not sure if the buses run till that late. 여자의 얘기는 버스와 시티 얘기네요. 그럼 4가지 중에서 일단 시티 있고 다른 거 버스 없으니까 도시 가는 버스 얘기겠구나. 답은 A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여자의 말 속에서 뭔가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 말 속에서 질문이 있거나 이런 주제가 되는 부분들을 찾아서 문제의 정답을 찾는 거예요. 그럼 이러실 수도 있어요. 레저베이션 들었거든요. 근데 질문에서 나온 게 reservation이 아니잖아요. 질문에서는 bus to the city 하고 버스 타고 가는 거에 대한 얘기만 했지 예약하고 싶어요 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뒤에 따라 나온 reservation 고르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자 말이 끝나고 다음은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남자 말에 귀 기울여서 문제점 빨리 찾아내셔야 합니다. 가볼게요. If not, I may have to bring my car. Well, from this schedule, it seems like the buses operate until midnight. From this schedule, it seems like the buses operate until midnight. 자, until midnight. 오랫동안 운행하는 건 좋은 거예요. 우린 나쁜 거 찾아야 돼요. So you should not worry about that. However, I heard that it takes. You shouldn't worry. 걱정하지 마. 그러더니만 however 그럼 어때요? 분위기가 확 반전을 일으키죠? 그럼 그 뒤를 들으셔야 됩니다. However, I heard that it takes a really long time for the bus to go to the city because of heavy traffic during weekend nights. 들으셨어요? Take a long time. 그대로 등장을 했으니까 정답은 C겠구나. 자, 여러분 있잖아요. 앞쪽에 긍정적 얘기를 했는데 뒤에서 문제점을 언급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꼭 뭐가 필요합니까? 반전어가 필요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반전어 뒤쪽에서는 정답이 진짜 많이 등장을 합니다. 따라서 반전어들 나오면 귀를 빨리 기울이셔야 되는데 대표적 반전어가 however, 두 번째 but, 세 번째 이거 기억하세요. actually, 요거. 이 세 가지가 나오면 뒤쪽에서는 3, 4의 정답이 잘 나오더라. 자, 그럼 12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12번 또 이제 남자 얘기인데 지금 어떻게 풀었냐면 여자의 첫 번째 말 정답 하나 나왔고요. 남자의 첫 번째 말에서 정답 하나 나왔고요. 여자가 얘기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제가 남자의 두 번째 말이므로 여자 말에서는 시간 같은 게 언급되거나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힌트가 들렸을 때 그 부분만 체크를 하시고 여기서 정답이 결정되는구나 라는 걸 아셔야죠. 자, 그럼 들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Why don't you take the subway? That is actually a great idea. The adult fare is still $5, right? And I think 여자가요. Still $5. 그리고 돈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 체크되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어서 I read that they are planning to increase the fare soon. Yes, a one-way ticket is still $5. 돈 However, next month the fare will go up 10% due to the summer tourist season. 들으셨어요? Next month. 그 다음 go up. 올라가요. 그랬으니까 아, 돈 얘기구나. 답은 C가 되겠네. 이렇게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파트 3, 4 문제는 대화 전체를 막 다 이해하고 해석해서 푸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질문의 핵심들을 미리 잘 읽어두고 그 흐름을 타고 가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화를 이해할 때도 완벽한 해석이라기보다는 이 사람 지금 돈 얘기를 하네. 4개 중에 돈은 C밖에 없네. 이렇게 찾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13번 보면 Why is the woman calling? 여자가 왜 전화를 걸었습니까? 전화의 목적이고요. 자, 전화의 목적 물어보는 거라면 파트 4이고 첫 세 문장 안에서 나올 거다. 기억하세요? 그러면 주문 때문이냐? inquiry, 질문 때문이냐? job, 직업 때문이냐? complaint, 불만 때문이냐?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찾으시면 돼요. 그런데 B처럼 respond to an inquiry 하고 나오려면 꼭 전제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리스너가 전화를 걸었어야 인쿼리에 답을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뭐가 나오냐면 네가 전화했었다. 이게 꼭 같이 나온다는 거 같이 봐주시고요. 자, 두 번째 about 나왔으니까 난이도 높을 겁니다. 해석 중요합니다. 올라 associate 나오는 앞뒤 어딘가에서 들릴 겁니다. 그럼 웹사이트 컴퍼니냐 아니면은 컴퓨터 리페어 컴퍼니냐 인테리어 회사냐 라디오 브로드캐스팅 방송국이냐 네 가지 중에 하나. 15번 보면 What does the speaker ask the listener to provide? 그럼 이거 뭐예요? 청자에게 화자가 이것을 제공해 주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너 이거 제공해라. 이렇게 나오는 정답 유형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요? You should 제공하세요. Why don't you 제공하세요. Please 제공하세요. 뭐 주세요, 보내주세요 이런 표현으로 나오겠죠. 그런데 두 번째 유형은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we 혹은 I need 이게 필요해요. 이 부분에 지금 이 자리가 정답이 들어갈 자리이므로 이 근거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다음번에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메일 애드레스, 웹사이트 애드레스, convenient time 그러면 언제가 좋으신가요? 이렇게 질문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phone number 네 가지 중에 하나. 그래서 지금 나오는 phone number나 convenient time 이런 거 나왔을 때 또 세 번째 유형이 뭐냐면 이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이메일 주소가 뭡니까?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십니까? 언제가 좋으십니까? 이런 유형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13번부터 한번 들어보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자가 전화한 이유입니다. 가볼게요. Hello, Mr. Waters. This is Hiko Azai from Ola Associates. I'm returning your call regarding your inquiry about a website. 들으셨어요? I'm returning your call about the inquiry. inquiry가 나와서 일단 잡았는데 그 다음 문제 올라 어소시에이트이 이미 귀에 들렸었고 웹사이트가 있었다는 것도 기억을 하셨어야 돼요. 계속 가볼까요? Yes, my company can design a website for your radio station. Hello, Mr. Waters. This is Hiko Azai from Ola Associates. From Ola Associate. Ola Associate이 이 여자네 회사구나를 먼저 알아야 되고요.
I'm returning your call regarding your inquiry about a website. Yes, my company can design a website My company design a website for your radio station. for your radio station. 이거는 청자의 회사고 올라 어소시에이트는 화자의 회사라서 정답은 A가 되겠구나. 이거 고르실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문제 유형이 의외로 함정이 되게 많이 빠지시는 유형이므로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 근거 한번 잘 들어볼게요. 질문을 하느냐, 달라고 하느냐, 필요하다고 하느냐. I think it would be best if you meet with one of our web designers to have a free consultation session. If you could call me at 528-7889 and let me know your availability, I will have a meeting. And let me know your availability, I will have a meeting. Let me know, 알려주세요. 지금 명령문 나왔거든요. 뭐를? Availability. 그럼 availability가 필요한 건데 4개 중에 없어 보인다. 그죠? During the consultation session, you will be able to discuss your ideas for designs and features that should be included in the website for your radio station. You can also visit our company website for a sample of our past works to get rough ideas about what you may want to include. Thank you for calling Ola Associates. 큰일 났네. 답이 없어요. 이메일도 없고 웹사이트도 없고 컨비니언트 타임도 없고 폰 넘버도 없어요. 큰일 났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답이 없다고 생각해서 못 풀었다면 여러분들은 이 단어를 모르시는 겁니다. 자, availability라고 얘기하는 게 뭔가 사용 가능성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과 더불어 나오면 시간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let me know your availability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let me know your availability 하고 딱 말을 꺼내면 이 말 자체가 이미 뭐가 되는 거냐면 시간을 알려주시오라는 말과 똑같은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딱 등장하는 순간 편안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던 질문이구나. availability를 잡으셔야 돼요. 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특히 파트 1과 파트 2에 되게 중요한 것들을 많이 좀 정리를 했거든요. 오늘 나왔던 내용들 시험에 꼭 나오는 애들이에요. 빠질 수 없는 유형들만 넣어놓은 거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첫 번째 포인트는 빈과 빈 구별하는 것과 중요 어휘들. 두 번째, 부가 의문문을 풀 때는 동사를 잘 잡는다. 세 번째, 주제의 위치와 근거. 이렇게 세 가지만이라도 꼭 기억해 두시고 내일 시험 잘 보시고요, 여러분. 다음 달에는 제가 이번 우리 4월 달에 나왔었던 중요한 어휘들 또 정리해 드릴 거니까 그 단어들도 다시 정리해 보시고 우리 다음 달에 뵐게요. 안 봐도 좋고요. 그래서 시험 다, 나 진짜 목표 점수 나왔어. 그러면 강의는 안 보셔도 좋지만 들어와서 쌤, 저 목표 점수 나왔어요. 라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저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도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오늘 오랜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일 시험 잘 보시고요. 저희도 다음에 봬요. 고생하셨습니다.